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수청 문제를 얘기해 볼 텐데, 중수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마도 윤 총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찰로 넘겨줬죠. 그게 시행된 게 올해 1월 1일입니다. 6대 범죄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고위공직자는 또 공수처에 뺏겼으니까 공직자,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4급 공직자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나 아니면 대형 참사, 그 다음에 부패 문제, 이런 것들, 선거 범죄, 이런 6대 범죄만 검찰이 지금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생범죄, 이런 거는. 그러니까 6대 범죄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권을, 최종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2달밖에 안 지나서 뭔가 이렇게 혼선이 있고, 변호사들도 어떤 걸 어디로 가지고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전달한 내용이나 엊그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회에 속도조절론, 물론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걸 주문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그때 주문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사권 개혁, 그 사람들은 이걸 수사권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권력기관 개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게 속도 조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 1월달부터 시행돼서 지금 2달도 안 됐고, 아직. 그래서 이게 정착도 안 됐고,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되죠? 아마 최소 1, 2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는 이걸 주도하는 데가 철험회라는 데입니다.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오기영 의원, 이렇게 해서 소위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이 수사권을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자는 얘기고요. 그럼 검찰은 껍데기만 남죠. 그럼 검찰이 뭘 하느냐? 기소만 합니다. 기소하는 거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검찰청에 가면 수사부서가 있고, 수사부서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떼어놓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판부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사기소 분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수사기소 분리를 해놓으면 수사한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기소를 해놓으면 기소하고 나서 그 재판에 공소유지, 재판에 가서 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가서 재판에 가서 이거 수사할 때 이 사람 저 피고인이 어땠어요 하는 얘기를 판사한테 설득을 해서 판사로 하여금 유죄를 받아내는 것. 이게 공판검사의 몫인데, 그거는 현재 검찰에서 분리돼 있었습니다. 분리돼 있죠. 공판부 검사가 따로 있고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때로는 공판부 검사가 그 오랫동안 수사했던 내용과 그 수십만 쪽에 달하는 큰 사건의 경우에 그런 수사 기록을 숙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참석해서 그게 이만저만 했다 하는 거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판부 검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그런데 이걸 지금 완전히 떼놓고 하나는 중수청으로 보내고, 수사권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검찰은 공소청, 공소만 전담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공판부를 이렇게 확대해서 검찰로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자, 이런 얘기.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속도조절론을 지시하니까 철험해라는 데에서, 또는 그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 나도 듣지 못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수사 기소 분리 TF팀장이거든요, 당에서.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밀고 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이제 그 철험회 내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지금 해놓고 지금 3월 초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6월 달에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과시키면서 문 대통령이 자꾸 안착 얘기를 하니까 그 절충점을 찾아서 출범 시기는 그 다음 정부,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쯤 뒤, 1년여 유예 기간을 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1년여 유예 기간을 둔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건 아마 문 대통령 입장을 좀 반영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철험회에서도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주판을 튀겨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될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했었죠?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얘기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진다. 견제와 균형도 한 두세 개일 때 얘기지, 수사기관이 이렇게 많아지면 국민이 오히려 불편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도 100%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수사기관이 검찰 그러면 물론 수사는 안 하지만 공소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국정원도 수사기관의 일환입니다. 정부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대공정부 수집 그러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그럼 중수처, 거기다 국가수사본부, 물론 여기서 경찰의 수사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국세청 같은 데도 세금 문제와 관련한 조사 권한이 있죠. 감사원도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감사기관으로 수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좀 이러고 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 조사권이 있죠.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맨날 조사만 받다가 볼일을 다 보겠다. 이런데 중수청을 하나 더 만들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많다. 견제와 균형도 안 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 이상민이 이렇게 공개 반대하고 있는데 당에서 아직 아무도 공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야 다음 달 3월 한 8일이나 9일이면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대표를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후임 대표가 곧 뽑힐 텐데 이 사람이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후임 대표는 지금 홍영표 의원,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유리한지는 현재 안개 속입니다. 누구는 송영길 의원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하고 누구는 홍영표 의원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아마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 본격적으로 대표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아마 대표 경선을 하고 나서 누군가 당선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이 경우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이 이게 더블 플레이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속도 조절을 얘기해가면서 실제 친문 핵심들 강경파들한테는 중수청 그것도 계속 하시오 라고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지만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철험회를 비롯해서 여권 강경파는 이제 자기네들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공천 받아서 배지 달았고 다음 공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차기 당대표가 될지 정권 재창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을 테니까 문 대통령하고는 우리 이제 그 계산 끝났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들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고 이제 후임 대표가 아마 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그것도 현재 후임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이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긴다면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부터는 공소총장이 될 테니까.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렇게 된다. 물론 1년 유예 기간을 둔다면 또 1년짜리 아마 검찰총장이 누가 있고 그 1년 뒤에 공소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질적인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기능을 좀 분화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을 다 흔들어 놓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실제 검토를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검사들은 자, 이렇게 되면 전원 사표를 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전원 사표 내고 다 중수청으로 가면 되죠. 그런 일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얘기는, 자, 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빼앗고 검찰을 형해화하는 문제는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느냐 뭐 이랬지만, 이거는 나의 직을 걸고 저지에 나서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갑자기 기자회견 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시점은 여당이 당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직접 나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즘에는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문 딱 들어가면 바로 직진하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대검 청사 앞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여당이 당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때 만약 여당이 계속 밀어붙인다, 그럴 경우에는 윤 총장이 직을 거는 방법은 사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사표를 내는 건 소극적인 저항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이거를 막아주십시오. 뭐 국민들이 사실 막아줄 방법은 없죠. 다만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에 대한 여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뭐 한 20, 30%밖에 안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당도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은 어차피 7월 24일까지가 임기인데, 윤 총장 임기 후에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이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내가 정치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윤 총장의 그 정치권 진입을 오히려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심지어는 김진욱 공수처장조차도 수사 능력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일 낫다 하는 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 능력이 제일 좋은 곳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죠? 자기네들이 수사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여권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까봐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냐?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0%, 70%가 넘어갈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에 정치인으로서의 동력을 새롭게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 중수청에 반대하는 시점, 그거는 여권이 당론으로 이걸 채택할 때 그 시점이고,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윤 총장 대, 그러니까 검찰 대, 현재의 검찰 대 여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그 시점에 윤 총장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수청 반대 이 문제를 윤 총장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유는 윤 총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